안녕하세요. 한 주간 우주항공의 이슈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우주항공 섹터의 핵심은 폭락 이후 첫 선별 반등이 나왔고, 그 중심에는 SBAMTI 군사용 우주감시망과 나사 발사수요, 스페이스X의 모바일 통신 확장, 로켓랩의 반복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주항공주는 폭락장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여러 우주항공주들이 반등을 했고, 동시에 미국 우주군 군사용 우주감시망에 로켓랩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여기에 나사는 로켓랩의 과학임무 3회 일렉트론 발사를 맡겼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로 미국 폰 시장까지 노린다는 보도가 나왔고, 오늘은 우주항공주 폭락이 멈춘 건지, 그리고 이번 주 우주방산 나사 스페이스X 로켓랩 뉴스가 왜 중요한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주간 소식은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6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 이제 한 주간 소식을 정리해서 이제 다루는 건데, 원래 좀 더 빨리 다루긴 했어야 되는데 뭐 일정이 있거나 제가 그러면은 조금씩 늦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한 주간의 소식을 이번 주에 다뤄보는 건데, 영상 자체가 6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주간 자료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해둔 내용인데, 이 영상을 찍는 6월 30일 지금 우주항공 섹터가 전체적으로 되게 큰 반등을 하고, 로켓랩은 이제 인수 발표,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리듐 커뮤니케이션스라는 기업인데 약 8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리듐 주주는 주당 54달러 상당을 받게 되며, 이 중 27달러는 현금, 나머지는 로켓랩 주식으로 지급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거래는 주주 승인과 규제 승인을 거쳐 27년 중반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로켓랩이 단순 발사체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좀 명확히 이제 완전히 시장에 좀 던진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도 로켓랩이 이제 단순 발사체 회사를 넘어서 우주 시스템, 우주 전반 모든 걸 하는 기업, 수직 계열화된 기업으로 바뀐 지는 꽤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그것도 모르고 인정 안 해주고 이런 시선들도 있는데, 계속 이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좀 종지부 마침표를 찍는 이 중요한 인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활용 정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리듐은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망 L밴드 주파수 250만 명 이상의 가입자, 정부, 항공, 해양, 상업고객 기반을 가진 기업입니다. 로켓랩은 이번 인수로 발사체, 위성 제작, 우주 시스템, 그리고 위성통신 서비스까지 묶는 수직통합 우주기업으로 가려는 그림을 더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완성됐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이거를 모두 하고 있는 기업은 스페이스X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로켓랩이 이런 수직 통합을 이룬 우주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위성통신까지 나아가는 스타링크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이제 이 위성통신, 이 스타링크랑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로켓랩도 뛰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로켓랩은 발사체를 가졌죠. 여기서 스페이스X도 발사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사체가 없는 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인데, 이제 오늘 다 폭등을 했죠. AST 스페이스 모바일도 막 20% 상승했고, 로켓랩도 16%, 우주 전반이 이제 들썩들썩 올라왔는데, 저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오히려 이 소식 때문에 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뻥 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급하게 좀 가져오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을 다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봤을 때는 이 이리듐이라는 기업은 흑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켓랩의 흑자 시간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희망의 글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부정적인 거는, 야 이것 때문에 또 유증하는 거 아니냐? 돈이 필요하니까 이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가 필요해서 유증하지 않겠냐, 이런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에 땡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땡겨놓은 건지 그 점도 좀 확인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뉴스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 깊게 다룰 정도로 제가 좀 공부해보지 못했고요. 기존 주간 리포트 흐름도 깨지고 이거를 좀 다 공부해서 다루기에는 또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로켓랩이 이리듐 인수를 통해 스타링크식 수직통합 모델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정도만 짚고, 인수 구조나 재무 부담, 희석 가능성이라든지 이리듐의 실제 가치, 스타링크와의 비교는 다음 주 주간 뉴스 소식 리포트에서 따로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주간 섹터 뉴스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주 폭락이 이제 멈췄나? 금요일에 이제 선별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번 주 시장 흐름은 폭락 지속보다 폭락 이후 첫 선별 반등에 가까웠습니다.
금요일 기준 로켓랩은 4.83%,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8.96%, 인투이티브 머신스 5.8%, 플래닛레스는 2%, 레드와이어 1%, 이런 식으로 좀 개별적으로 좀 다 다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장 종료 때는 양전 마감했다가 장 끝나고 음전으로 0.16% 마이너스 흐지부지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항공주 폭락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뉴스가 있는 종목부터 다시 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월요일 장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못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옥석 가리기, 개별 기업들 이렇게 따로 갈 거다. 스페이스X의 조정이 나오면서 섹터 옥석 가리기가 나올 거라 봤던 시나리오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잘 맞게 지금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이번 반등은 우주항공 섹터가 한 덩어리로 무너지는 국면에서 다시 기업별 뉴스와 실행력으로 갈라지는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로켓랩은 나사 발사 선정과 로켓 발사 성공이 붙었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스페이스X 모바일 보도 속에서 직접 통신 테마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다만 스페이스X가 아직 수급적으로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섹터 전체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러나 이제 스페이스X라는 대장이 이미 우주 섹터 전체 역사를 자꾸 흔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스페이스X에 따라서 우주 전체 섹터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폭락이라든지 좀 하락폭이 세지고 하락이 나온다면 그것 따라서 같이 이제 우주 섹터 전체가 좀 하락의 분위기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미 대장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모든 섹터가 그렇죠. 리스크 보자면은 금요일 반등은 단기 기술적 반등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있고 더 가팔라졌습니다. 뭐 좋은 소식과 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요. 스페이스X 채권 가격 약세, 공매도 증가, 락업 우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되면 우주항공주 전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채권 가격이 지금 되게 약하다고 합니다. 일단 채권 이거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채권 얘네 지금 뭐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우리 뭐 해줄 거야? 일단 그냥 팔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막 채권 매물이 나오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 공매도 증가는 당연했고 락업 우려도 계속 있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가 섹터 대장주가 된 상황에서는 스페이스X 수급이 안정돼야 다른 개별 종목들, 우주 종목들도 다시 좀 흐름이 안정될 수 있겠죠. 모니터링 해볼 거는 다음 주에 여러 우주 기업과 스페이스X가 따로 노는지 그리고 이제 거래량 어떻게 되는지 뭐 이제 추세 안정되는지 금요일 반등이 거래량을 동반한 선별 매수였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월요일 제가 지켜본 결과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게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새벽 4시 24분입니다. 봤을 때 확실히 선별 매수가 좀 강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봤을 때 옥석이 좀 제대로 진짜 가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이슈는 군사용 우주 감시망.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X, 로켓넷, 로키드 마틴이 한 공급망에 들어갔다는 뉴스입니다. SBAMTI는 미국 우주군이 추진하는 우주 기반 공중 이동 표적 추적망입니다. 기존에는 공중 조기 경보기나 항공기 기반 감시 체계가 공중 표적을 추적했다면 이 AMTI는 위성망, 센서, 보안통신, AI 기반 지상처리 시스템을 묶어 공중 위협을 우주에서 지속 추적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우주군은 이 시스템을 단일 위성이 아니라 시스템 오브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스페이스 시스템즈 커맨드 SSC가 5월 29일 스페이스X에 41.6억 달러 규모 OTA 계약을 맺었고요. 이 계약은 28년까지 초기 위성군을 배치해 공중 위협을 추적하는 우주 기반 감시층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SSC는 단일 공급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다중 벤더풀을 통해 추가 발주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새롭게 부각된 포인트는 스페이스X 단독 계약이 아니라 벤더풀 명단입니다. 로켓넷, 로키드 마틴, L3, 노스트로프만 등이 스페이스X와 함께 AMTI 군사용 우주감시망 공급망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국 우주군은 공중표적 감시를 우주로 올리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스페이스X만 쓰는 게 아니라 로켓넷과 전통 방산주까지 묶은 우주방산 공급망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뉴스는 이번 주 우주항공 섹터에서 가장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이스X는 단순 발사체 스타링크 기업이 아니라 미국 우주군 감시망의 초기 주 계약자로 우주방산 프리미엄을 강화합니다. 로켓넷은 단순 소형
로켓 기업이 아니라 미국 우주군 차세대 감시망 공급망 후보로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 L3 같은 전통 방산 기업은 센서, 위성체, 통신, 지상처리, 시스템 통합에서 여전히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은 스페이스X의 41.6억 달러 초기 계약과 로켓랩과 로키드 마틴 이런 벤더풀 포함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로켓랩이 이 벤더풀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수십억 달러 매출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AMTI 예산, 후속 발주 기술 검증, 센서 성능, 통신망, 지상처리 시스템 통합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SSC가 후속 발주를 어떤 업체에 배분하는지, 로켓랩이 위성체 발사, 센서 호스팅, 우주 시스템 중 어느 영역에서 역할을 받는지, 이런 신흥 우주 기업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나뉘는지 전통 방산과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나사 과학임무 발사 수요, 로켓랩이 3회 일렉트론 발사로 가져갔다는 뉴스입니다. 나사는 6월 25일 로켓랩을 폴시르와 TSIS-2 임무의 발사 제공자로 선정했습니다. 나사 발표에 따르면 폴시르는 27년 6월 이후 두 차례의 일렉트론 전용 발사로 진행되고 TSIS-2는 27년 초 별도 일렉트론 발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나사는 이 선정이 VADR 계약 아래 고정가 IDIQ 형태 발사 서비스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폴시르는 열대, 아열대, 고고도 얼음 구름을 관측해 날씨 예측과 지구 시스템 모델을 개선하는 임무고 TSIS-2는 태양에너지 입력을 측정하는 임무입니다. 즉 이 뉴스는 단순히 로켓랩이 하나 쏜다가 아니라 나사가 과학 임무의 전용 소형 발사체를 계속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나사 과학 임무 시장에서는 싸게 한꺼번에 태우는 발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궤도에 원하는 일정으로 정확히 보내는 전용 발사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뉴스는 소형 전용 발사 시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스페이스X가 대형 고빈도 발사에서 압도적이라면 로켓랩은 특정 궤도, 일정 고객 맞춤형 전용 발사에서 차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나사 과학 임무는 규모가 아주 크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쌓이면 일렉트론의 신뢰도와 정부 고객 기반을 강화해줍니다. 리스크로는 이런 미션이 긍정적이지만 초대형 매출 뉴스는 아닙니다. 발사 시점이 27년이라 매출 인식과 마진 기여는 나중에 확인해야 하고 나사 과학 임무는 페이로드 준비, 예산, 일정 변경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폴시르 2회 발사와 TSIS-2 발사의 최종 일정, 나사의 런치 서비스 프로그램 후속 선정, 로켓랩의 27년 일렉트론 매니페스트 밀도, 이번 선정이 다음 실적의 백로그와 가이던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사 발사 인프라 병목, 우주 발사 수요가 너무 커지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나사 감찰관실은 6월 22일 나사 발사 인프라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나사가 케네디 우주센터와 월롭스 비행시설의 발사대, 유틸리티, 운송망 같은 복잡한 인프라에 의존하지만 이 인프라가 노후화됐고 나사와 파트너들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OIG는 20년부터 25년 사이 케네디와 월롭스의 발사수가 각각 252%, 467% 증가했고 28년에서 29년에는 그 발사장이 운영 용량에 근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ULA, 로켓랩, 파이어플라이 같은 발사 기업과 나사 상업 방산 발사 수요가 동시에 커지는 구조와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 발사 수요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발사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지상 인프라가 병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뉴스는 우주항공 섹터의 양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나사 상업 방산 발사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이고 부정적으로는 발사장 전력, 도로, 연료, 가스 공급, 지상 처리 인프라가 병목이 되면 발사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로켓랩의 뉴트론이 월롭스와 연결되고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의 대형 발사 수요가 케네디와 플로리다 인프라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사실 로켓랩 아직 뉴트론이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뭔 상관이 하지만 곧 나올 거고 거기에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트론 결국에는 나오겠죠. 4분기에 이게 당연히 전 성공할 거라 보지만 안 되더라도 좀 충격은 있겠지만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올 로켓이죠. 리스크로는 발사 인프라 병목은 아르테미스 일정, 스타쉽 플로리다 발사 준비, 뉴트론 상업화, 블루오리진, 뉴글렌 일정, 상업 발사 슬롯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발사체만 준비됐다고 매출이 바로 나오는 게
게 아니라 발사장과 지상 인프라가 같이 따라와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알아서 맞춰서 잘 준비해서 바꾸겠죠. 모니터링 해볼 거는 앞으로 나사와 의회가 케네디 월롭스 인프라 업그레이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월롭스의 뉴트론 관련 준비가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케네디와 플로리다 발사장의 스타쉽 아르테미스 상업 발사 수요가 충돌하지 않는지를 모니터링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켓랩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발사 미션 성공했다는 뉴스고요. 성공률 1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은 6월 27일 뉴질랜드 마이아의 런치1에서 10hour of 10 미션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일본 지구 관측 기업인 신스택티브의 스트릭스 합성 계구 레이더 위성을 555km 저궤도에 배치한 전용 일렉트론 발사였습니다. 로켓랩의 공식 발표 기준 이번 발사는 신스펙티브의 전용 10번째 발사였고 미션 기준 100% 성공률을 이어갔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또 하나 쐈다가 아니라 신스펙티브는 이 위성망을 계속 구축해야 하는 고객이고 로켓랩은 이 고객을 위해 반복 전용 발사, 맞춤형 페어링, 정확한 궤도 투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켓랩 이번 발사는 26년 12번째 발사이자 전체 91번째 미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켓랩은 이번에 한 번 성공이 아니라 같은 고객에게 10번 연속으로 위성을 올려준 반복 실행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100% 확률로요. 우주항공 투자에서 중요한 건 화려한 내러티브보다 반복 가능한 실행이라고 저는 보고요. 신스택티브처럼 위성망을 계속 채워야 하는 고객에게 10번 연속으로 전용 발사를 제공했다는 건 일렉트론의 시장 포지션을 강화해 줍니다. 특히 우주 섹터가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이런 반복 성공 뉴스가 기업 신뢰도를 지켜줍니다. 하방을 좀 막아준다는 소리입니다. 리스크로는 일렉트론의 반복 성공은 긍정적이지만 로켓랩의 장기 밸리에이션은 일렉트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뉴트론 상업화, 스페이스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스페이스 시스템은 뭐 의심할 여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 뉴트론이 가장 걱정이면서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로켓랩의 가장 거대한 모멘텀입니다. 모니터링 해볼 거는 앞으로 신스펙티브에 남은 17개 이 발사 일정과 다음 3분기 발사 여부, 일렉트론 연간 발사 속도, 상업 고객 재계약, 반복 발사가 마진 개선과 백로그 증가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섹터 뉴스에서 다룬 로켓랩 소식들은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페이스X 뉴스입니다.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 추진, 스페이스X가 미국 폰 시장까지 노린다는 뉴스입니다. 로이터는 6월 26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스페이스X가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미 T모바일과 다이렉트 투 콜, 직접적으로 바로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제 스타링크 리테일 상품이나 자체 지상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이 보도를 자체 확인하지 못했고 스페이스X도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날 로이터는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스페이스X와 차더가 미국 소비자 모바일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차터 쪽에서도 논평을 거부했고 스페이스X는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위성 인터넷에만 묶어두지 않고 휴대폰 통신 시장까지 확장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우주 섹터에 좀 오래 투자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당연한 수순이라는 걸요. 스페이스X도 이제 다이렉트셀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직 기술력이 좀 딸려서 그렇지 이제 앞으로 다음 이제 스타링크는 그걸 가능하게 해서 아마 위성 통신, 이제 모바일 쪽에도 아마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자는 모바일 통신사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되겠고 로켓랩도 오늘 인수를 통해서 이제 이런 통신 위성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먼 미래에는 좀 이제 3파전 통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이제 이렇게 위성에서 쏘는 이렇게 다이렉트 이거 되면은 국내 통신사는 안 쓸 것 같아요. 이거 하면 그냥 비행기에서도 그냥 될 거 아니에요? 해외 여행 가서도 이제 바로바로 되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뉴스는 스페이스X의 성장 프레임을 키워줍니다. 스타링크가 미국 모바일 시장까지 들어가면 스페이스X는 우주 발사 기업이 아니라 통신 인프라 기업으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동시에 ASTS에는 직접적인 비교 압박이 생기겠죠. ASTS가 휴대폰 직접 통신을 핵심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가장 기술력도 좀 좋기는 합니다. 근데 ASTS에 제가 보는 가장 좀 걸리는 부분은 발사체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대 단점이고 최대 장점은 이제 모바일 통신사들과 협력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링크 모바일 확장은 직접 통신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동시에 경쟁 강도를 높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공식 발표가 아니라 보도 기반입니다. 미국 통신 시장은 버라이즌, AT&T, T모바일, 차타 같은
같은 기존 사업자의 지상망 요금제, 유통망, 주파수 자산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위성망만으로 기존 통신사를 바로 대체하기는 어렵고 지상망, 스펙트럼, 규제, 파트너십이 모두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경쟁 우위에 있는 게 ASTS입니다. 모니터링 해볼 거는 앞으로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를 공식 발표하는지, 차터나 다른 통신사와의 제휴가 구체화되는지, 에코스타 스펙트럼 인수 이후 실제 서비스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ASTS나 통신사들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도 좀 모니터링 해보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페이스X의 채권 가격 약세와 공매도 증가, 그리고 나스닥 편입, 수급에 대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채권 발행 이후 2차 시장에서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6월 26일 스페이스X의 대형 채권이 2차 시장에서 빠르게 약세를 보였고 2056년 만기물은 발행 스프레드보다 최대 0.32포인트 더 벌어졌으며 250억 달러 채권의 평가 손실이 약 3억 500만 달러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로이터는 6월 24일 스페이스X 공매도 비율이 유통 주식 대비 8%에서 13%까지 올라갔다고 보도했고, 동시에 로이터는 6월 27일 스페이스X가 7월 7일 나스닥 100에 편입될 예정이고 JP모건은 약 43억 달러의 패시브 유입 가능성을 추정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페이스X 채권 시장과 공매도에서는 부담, 나스닥 편입에서는 수급 호재가 동시에 붙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수급 호재는 일단 좀 단기성이 있고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작용해 줄지 이미 반영 다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항공 섹터 대장주지만 상장 이후에는 시장의 검증이 더 강해졌습니다. 성장성은 크지만 밸류에이션, 부채, AI 인프라 투자, 스타쉽, 스타링크 투자비, 락업, 유통 물량, 지수 편입 수급이 동시에 주가를 움직이고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리스크로는 채권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 자금 조달 비용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증가도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요. 반대로 나스닥 100 편입은 패시브 매수 기대를 만들지만 편입 전 기대 매수와 편입 후 차익 실현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성으로 이제 흔들리는 이벤트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노린 사람들은 이미 상장 첫날부터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해볼 거는 앞으로 스페이스X 채권 스프레드 안정 여부와 공매도 비율 변화, 150달러 부근 주가 방어 어떻게 되는지, 7월 7일 나스닥 편입 전후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지, 락업 해제 일정과 패시브 매수 이후 차익 실현 여부 등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시세 차익에 대한 뭐 시세 어떻게 되는지 그냥 뭐 지켜보는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권이 스프레드 이 안정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해보자면은 이번 주 우주항공 섹터는 시장에서 단순히 우주가 미래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종목을 사는 구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AMTI처럼 미국 우주군의 실제 조달 프로그램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지, 나사가 어떤 발사체를 선택하는지, 상업 고객이 반복해서 같은 기업을 쓰는지, 그리고 위성통신이 실제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실체, 본질에서 어떤 경쟁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게 매출로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업 본질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은 좋은 뉴스 자체가 아니라 그 뉴스가 이제 계약, 백로그, 매출, 마진, 현금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로켓랩은 이번 주 우주방산 공급망, 나사 발사 선정, 반복 상업 발사를 통해 실행력 있는 우주기업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스타링크 또한 우주방산과 스타링크 모바일 확장성은 굉장히 크지만 채권 가격 약세와 공매도 증가, 밸류에이션 검증이 이제 기업을 좀 흔들고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검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고평가인 거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자 기업에 저 정도 가치를 쳐준다? 진짜 꿈에 대한 투자이고 일론 머스크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니까 머스크 때문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스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스크니까 이렇게 했다. 그게 전 굉장하다라고 보고 그게 투자의 굉장한 매력 포인트고 해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스크 꿈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SEC 가서 애써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되게 공상과학 같은 그런 SF 영화 같은 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실행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도 시장에서 이 정도 가치를 평가받고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 그 밸류, 그 시총을 받는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고 그 영화 같은 일들을 머스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투자하고 싶은 그런 돈들이 몰려와서 만든 게 스페이스X라고 생각해서 되게 멋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결국 이번 주 핵심은 우주항공주가 반등했냐 아니냐보다 시장이 어떤 우주기업에 다시 프리미엄을 줄 것인가입니다. 앞으로는 발사체 하나, 위성 하나, 기술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고객, 상업 고객, 반복 발사, 위성망 통신 서비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업, 이제 진짜 본질의 해자성이 있고 강력하고 돈을 버는 기업, 그런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전 당연히 크다라고 봅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뉴스의 크기보다 그 뉴스가 실제 숫자로 바뀌는지를 확인하면서 추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그 구간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주항공이라는 것 자체가 꿈 하나만 가지고 그 밸류를 평가받는다? 이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스페이스X가 상장한 이상 이 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현실의 실행력으로 가져오고 그게 돈이 돼서 다시 투자로 돌아와서 기업 본질, 원래 하는 본질 업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물레방아식 플라이힐이 돌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투자 포인트로 좋은 밸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시점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주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